저는 장첸 같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거든요. 조폭들은 일단 뭐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많이 계시고, 청부살인업자는 달라요. 눈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 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범죄 영화 자주 보세요? 좋아해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직업병 때문에 저 정도 하면 몇 년형 정도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계속 하면서 보는 것 같고, 조금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맡아도 쉽지 않겠다, 이건 무기징역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범죄 영화가 혹시 없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 부당거래. 류승범 배우님 주양검사를 해주셨는데 진짜 양아치 검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양아치 검사들이 딱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딱 요구하면서 증거 남지 않게 넣어놔 이러면서 나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약간 이런 게 진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붙잡혔을 때 뇌물이나 이런 거 문제 안 되게 딱 증거 안 남기면서 집이나 신분 이용해가지고 뭐 회장님 요새 제가 오냐오냐 해드렸더니 제가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역의 양아치 검사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아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법조인 선배님들이나 검사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딱 진짜 술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나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약간 이러면서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거 내가 안 들어줬다가 내 인생 그러면 오늘은 영화 속 빌런 중 형사사건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수임 받기 싫은 빌런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수임받기 싫은 빌런. 일단 못 이기는 사건은 하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뢰인이 얼마나 좀 지랄맞은 사람이냐, 날 힘들게 하고 내 말도 안 들어주면서 자기 말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만나기 싫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내 노력의 대가를 알아주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중구와 레옹이네요. 신세계 이중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인데, 이중구는 이제 신세계에서 골드문 이사로 나오죠. 그래서 조폭이죠. 사람 죽이고 패고 돈 착취하고 범죄 저지르고, 그래서 조폭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단체 조직이라거나 살인 교사 이런 특수상해 이런 범죄들 많이 문제 될 것 같고요. 레옹은 살인 청부업자잖아요. 영화가 되게 좀 레옹은 미묘했던 게 되게 마음이 순수하고 따뜻한 남자인데 계속 죽여요, 누군가를. 살인 청부를 받아서. 두 사람 다 좀 독특하고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혹시 둘 다 만나본 적 있어요? 깡패나 살인 청부업자 둘 다 만나본 적 있죠. 조폭들은 일단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많이 계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존재 자체가 범죄다. 왜냐면 조폭은요,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로 개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범단이라고 불러요, 범단. 저한테 맨날 찾아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범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일단 당신의 존재 자체가 범죄인데 그건 논외로 말씀하신 것도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파김치 갱이라고. 네. 그런 것도 조폭에 포함이 돼요? 그런 거는 당연히 범죄단체 조직이 안 되죠. 그건 크루잖아요, 크루.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도해서 만들어야 범죄단체 조직이 되죠. 그래서 이중구 씨는 아무튼 골드문은 조폭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죄고, 레옹은 조직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개인 살인 청부업자인데, 청부살인업자는 저도 많이는 못 만나봤어요. 요새 많이 없거든요. 많이는 없는데 말이 좀 적고 눈빛부터가 달라요. 눈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죽이는 경우보단 요새는 약간 불구로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리를 못 쓰게 한다거나. 조폭 사건들은 진짜 복잡해요. 왜냐면 그것 말고도 나쁜 짓 한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살인 청부업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단건 하나로 깔끔하고, 물론 그 사람도 다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것도 추가 대응은 해야겠지만 조폭들만큼 복잡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둘 중에 고르자면 청부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쪽 생각인데, 의뢰인 성격도 레옹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구를 더 수임하기 싫은 빌런으로 하겠습니다. 장첸과 노진구, 이거 엄청 어려운데요. 장첸은 이제 범죄도시 원조죠. 살인마, 돈이 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다 하는 그냥 전형적인 조폭
쪽일 것 같고. 장첸은 조선족이잖아요. 그쵸? 조선족은 어떻게 처벌받아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히면 중국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도 해요. 장첸이 한국에서 잡혀서 마석동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거죠. 조선족이 의뢰를 맡긴 적도 있어요? 있죠.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사고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사고방식이 한국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화 차이가 있고, 치안적으로 그쪽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거랑 여기서 엄하게 하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 내가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되냐라는 스탠스로 나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의외로 한국말은 되게 잘하세요. 발음이 조금 다른 것만 빼면 의사소통은 문제없이 되는데, 약간 고집이 세시고 왜 이걸 가지고 날 괴롭히냐 한국 경찰이, 약간 이런 마인드이신 경우가 강한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대화가 안 되는 측면은 좀 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중국으로 추방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더 가벼운 것도 있고 중국에서 더 가벼운 경우도 간혹 있어요. 추방을 보통 원치 않더라고요. 추방이 되면 이제 중국에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추방이 안 되게끔 막아달라고 부탁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노진구의 범죄 기록. 노진구는 상습절도, 상습손괴, 테러, 치마를 들쳤다, 약간 이런 자꾸 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몇십 년간의 그 긴 연재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되는 친구거든요. 노진구도 죄질이 만만치 않게 처벌될 수 있다. 최근에 유튜버 우정익 님이 이 노진구에 대해서 변호를 한번 해주셨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정익 님은 진구가 쓰레기가 아니라 반성할 줄 아는 11살 어린이다. 보듬어 줘야 된다. 보통 이제 도라에몽의 문제다. 도라에몽이 위험한 도구를 자꾸 꺼내 보여주면서 진구가 가져갈 걸 알면서 방치했다. 이런 얘기로 하면서 이제 진구를 변호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정익 님께서 이제 노진구의 변호인이 되셨으니까 제가 한번 도라에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구가 가져갈 걸 알면서 방치했으니까 도라에몽의 잘못이다. 이런 주장은 피해자가 잘못한 거다라는 논리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피해자가 잘못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변호사는 일단 없어요. 가해자가 잘못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피해자가 가해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정익 님의 이런 주장은 노진구를 더 가중처벌시키지 않을까. 왜냐면 괘씸하잖아요. 그럼 칭찬해줄 만한 건 없어요? 우정익 님을? 네. 양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뭐 만만이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성장했고 반성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해주신 거는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제 도라에몽에게 수천 번의 절도나 이런 손괴를 한 거는 상습적이어서 너무 쉴드를 칠 수 없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좀 쉴드를 치다가 도라에몽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다가 이제 위험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럼 노진구 변호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쵸, 어렵죠. 노진구는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도라에몽의 책임론이 나오는 순간 이제 가중처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둘 다 좋지 않은 의뢰인이고 둘 다 수임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장첸이 조금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노진구를 더 싫은 빌런으로 하겠습니다. 아, 노진구가 말이 더 안 통할 것 같으세요? 네. 왜냐면 저는 장첸 같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의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래서 팀워크도 하잖아요, 은근히. 장첸 보면은 도끼 들고 다녀주는 동생도 있고, 뭔가 의리를 지키니까 그런 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노진구는 이제 뭐 의리고 뭐고 없고 무조건 들어눕고 도라에몽한테 해결해줘, 이 타입이기 때문에 진구를 더 싫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플라밍고랑 조커네요. 도플라밍고는 일단 뭐 왕국에서 독재자로 나와서 뭐 국민 착취, 사형, 억압, 음모, 테러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크나이트 조커는 아시다시피 사이코패스로 나와서 살인, 방화, 테러 이런 쪽으로 쭉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 다 살인이나 방화 이런 쪽으로는 범죄는 거의 겹칠 것 같아요. 정치범과 단순 개인 사이코패스 중에서 더 싫은 사람은 정치범이죠. 도플라밍고는 증거도 잘 안 남기고 막 자기가 썼던 살인 청부 업체들도 다 죽여 없애서 아예 세상에서 증거를 안 남겨놓을 것 같고, 약간 이런 타입이라면, 조커는 약간 자기가 싹 다 직접 죽인 다음에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그래서 박수 칠 것 같고, 약간 사람 인성적으로만 보면은 도플라밍고가 조금 더 얄밉고
조커는 진짜 미친 사람 같다, 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 결론적으로 누구를 더 수임하기 싫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커를 수행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커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장현우 변호사가 조커 변호사래 라고 해서 유명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돈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커를 좀 더 싫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저 대 장석구네요. 장석구 회장과 프리저. 프리저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행성 파괴자, 학살범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변호사랑 연관이 없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행성 파괴자니까 엄청난 살인 이런 범죄로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사형감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수임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도와주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이제 해동 장석구 유해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해동 장석구는 부당거래에서 한마디로 하면 비리가 가득한 건설사 회장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조폭들도 좀 가지고 있고 범죄단체 조직이 될 거고 이동석을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해가지고 진범을 숨기고 이제 이 사람을 배우를 쓰려고 한 거니까 증거인멸 교사라거나 범인 도피 교사 이런 범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누구를 수임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프리저보다는 장석구가 더 수임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석구 대표의 특성상 변호사들 자꾸 속이려 하고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건도 너무 복잡할 것 같고 프리저처럼 깔끔한 사건도 아니고 장석구 회장을 조금 더 수임하기 싫은 빌런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건이 복잡하면은 재판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 입장에서? 돈은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 변호사들은 좀 싫어해요. 변호사가 수임하고 싶은 의뢰인의 성격은 있는 그대로를 좀 말을 해주고 나를 믿고 이런 상황이니까 나 믿고 따라와 해서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건설사 회장, 기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를 계속 숨기려 해요.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내 탓을 해. 근데 프리저는 제 탓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저를 죽이지만 않으면. 그래서 조금 더 싫은 사람은 장석구 회장이다. 아이젠 소스케와 정마담. 아이젠은 만화 블리츠에 나오는 신이 되려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를 하려는 그런 인물이고 약간 사이비 교주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체제 전복, 살인 이런 많은 범죄들을 저지른 것 같고 타짜 정마담은 도박장 개설 및 호구들 잡아서 작업치는 전형적인 이제 사기 도박 같은 거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꽃뱀 캐릭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접근을 해서 작업을 치고 싹 다 빨아먹은 다음에 빈털터리 만들고 이제 도망가고 사람도 서슴지 않고 죽이고 현경장의 살인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죄질만 보면 아이젠 쪽이 더 위이기는 한데 누구를 더 수임하기 싫을까 생각해보면 사이비 교주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내 가족이 사이비한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구해내고 싶어. 그래서 사이비 교주를 고소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비 교주를 보기도 하고 재판정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본 적은 있는데 사이비 교주를 수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이비 교주는 그게 봤을 때 어땠어요? 평범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쪽도 그럼 변호사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데리고 오죠. 이미 그 사이비 교주 안에 변호사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도 사이비로 세뇌를 당했거나 하지 않았을까? 믿음을 갖고 변호를 하겠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구분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변호를 해주는 걸까? 아니면 저 교주한테 세뇌당해서 신도로서 변호를 하는 걸까가 잘 구분되지는 않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문제되는 JMS 넷플릭스에도 나왔잖아요. 그쪽은 아마 변호사들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경찰들도 JMS 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아이젠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마담 같은 캐릭터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손에 넣어야 되는 약간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도 있거든요. 본인의 미모나 외모로 미인계로 뭔가 돈을 얻어내거나 상대를 속이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타입들은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변호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면 변호사도 자기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도 믿지 않고 계속 변호사들도 힘들게 하고 악행들이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인성적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의뢰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마담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도박장 주인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있죠. 많아요. 어쨌든 뭐 도박장 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다를 거는 없고요.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도박장 주인들이 외모랑 관련 없어요. 도박장을 운영하는 그냥 아저씨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는. 와, 둘리와 최영배. 둘리는 일단 공룡이고 8살이죠. 둘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 아세요? 주민등록증이 부천에 살아요, 둘리는. 지금 그래서 한 40살 정도 됐는데 어쨌든 범죄는 그 사람이 몇 살 때 그 행동을 했느냐를 보거든요, 범죄시 기준으로. 둘리는 1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보호 처분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변호사랑 연관이 없다. 그리고 공룡이기 때문에 처벌도 안 되지 않을까. 8살 이하가 집을 날려도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없죠.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재앙인 거예요, 그냥. 지진이 나서 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둘리를 만난 순간. 고길동은 어떻게 해요? 고길동은 둘리랑 엮였으면 안 됐죠. 엮인 고길동의 잘못이죠. 그리고 최영배, 범단 수괴죠. 범죄단체의 두목. 뭐 사람 죽이고 패고 뺏고 뇌물 먹이고. 이중구랑 캐릭터가 비슷하죠. 되게 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건달은 그래도 의리나 자기 소신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오가 떨어지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싫은 건 둘리로 하겠습니다. 최영배는 대화가 통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둘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자, 이번엔 범죄도시 3의 주성철과 타노스네요. 주성철 씨는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 돈 세탁 아니면 살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 이용해서 전 인류의 반을 날려버린다 해서 실제로 다 죽인 두 케이스인데, 타노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외계인이고 전쟁의 대상이고 뭐 재판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주성철 같은 유사한 사건을 옛날에 한번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아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성철 형님의 동생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형님 사건 똑바로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무실로도 보통 찾아오시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문신이 굉장히 많거나 머리를 완전히 밀었거나. 그래서 저희 로펌 여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무서워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성철 씨를 조금 더 수임하기 싫은 빌런으로 하겠습니다. 주성철 같은 사람은 경찰 출신이니까 이걸 아까 알잖아요, 이 법에 그쵸. 대해서. 맞아요. 이런 사람이 맡기가 더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보통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변호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경찰이나 검사 출신인 사건 당사자들을 변호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변호는 잘 못해요. 자기 자식 자기가 교육 못 시키는 것처럼 내 사건이면 이제 막 감정이 앞서고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이나 이런 걸 수임할 때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너 나 힘들게 할 거고 내가 그만큼 품을 더 많이 들여줘야 되니까 너 그냥 나한테 돈 많이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고, 여러모로 경찰 출신인 것도 저한테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강해상과 척키네요. 이번엔 강해상은 범죄도시 2에 나온 아주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마고, 제가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돈밖에 모르는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느꼈어요. 이런 사람은 변호사들이 힘들어하죠. 왜냐면 이런 사람은 변호사한테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뭐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약간 음성 지원되는 그 있잖아요, 강해상이.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의뢰인의 종류이긴 한 것 같아요. 수임하고 싶은 타입은 아니고, 척키는 무슨 주술로 탄생된 뭐 살인 인형 이런 거잖아요. 일단 인형은 죄가 없어요. 제작자가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는 이 인형을 누가 만들었냐. 사실은 이 월드컵에 척키는 죄가 없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 있는 나쁜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척키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척키는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척키는 아주 좋은 사건이다. 무죄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성공 사례. 척키의 변호사다 하면은 또 네임밸류도 올라가잖아요. 수임하고 싶은 친구가 아닐까, 척키는. 그래서 저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강해상 씨를 수임하기 싫은 빌런으로 갈게요.
아 이제 8강이네요. 이제 진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장석구 대 강해상. 장석구는 거짓말을 계속 할 것 같고 강해상은 저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볼 것 같단 말이에요. 면회를 가면. 또 기업인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움직이는 살인마냐 이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보통 기업 사건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형님들의 동생들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보통은 기업 사건을 싫어하지만 강해상 씨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강해상 씨를 조금 더 하기 싫은 걸로 가보겠습니다. 노진구 대 정마담. 말이 안 통하고 반성하지도 못하고 해줘 하는 노진구와 미인계로 저를 꼬셔서 속이려 하고 판검사들까지 매수하려 하는 정마담. 이 둘의 대결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취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더 꼴 보기 싫냐, 누가 더 얄밉냐. 노진구 너무 얄밉거든요. 몰라 도라에몽.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도라에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노진구로 가겠습니다. 와, 둘리와 조커 둘 다 초록색인데 딱 봤을 때 조커는 훌륭한 변호 전략을 수립해가면 딱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둘리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든 복일동이 죽으면 복일동 집은 내 거. 둘리를 더 수임하기 싫은 빌런으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어린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요? 어린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단 요새 어린 친구들이 사춘기 오고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라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은 더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인생이 걸려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호사들을 괴롭혀요. 그게 의미가 없는 괴롭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 부모님들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걸로 뭔가 더 결과물이 나아진다고 하면 저도 기분 좋게 귀담아 듣고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데 엉뚱한 얘기로 억지를 부리시면서 이렇게 해야 맞는데 변호사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신다거나 우리 애가 이렇게 처벌된 거는 변호사 때문이다. 우리 애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 잘못, 자기 자식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변호사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해서 좀 힘들기 때문에 어릴수록 좀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조커가 저를 죽이지만 않으면 조커는 상황이 끝나면 딱 죽이거든요, 그 사람을. 함께 하던 사람도. 저도 죽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둘리가 좀 더 얄밉기 때문에 둘리로 가겠습니다. 이중구와 주성철. 진짜 쉽지 않네요. 주성철은 일하다 보면 사람 죽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중구는 그래도 살려는 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주성철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만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변호를 하세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정말 큰 사건이고 내가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할 법할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랑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건 좀 무섭지 않아요? 자, 둘리와 강해상 이제 진짜 고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버렸는데 강해상의 그 영화상의 움직임을 보면 좀 소름 돋았던 장면이 그거예요. 일단 귀를 잘라요. 그래서 보내. 이미 얘는 죽었어요. 근데 아들 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배신이나 이런 걸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인질을 잡고 몸값을 요구할 때 죽여버리고 몸값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일단 살려두고 몸값을 요구를 했는데 안 주면 죽인다거나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강해상은 죽여버리고 살아있는 척 속이면서 희망을 주면서 돈을 요구해서 돈만 받고 시체만 보내고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강해상이란 캐릭터는 빌런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나 이런 게 거의 뭐 유영철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제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강해상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둘리는 저를 죽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주성철 대 노진구. 똑같은 논리로 주성철 대신 노진구를 수임하는 게 제 목숨을 위해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성철을 똑같이 고르도록 할게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럼 결국 강해상과 주성철이네요. 마지막이. 어렵네요. 강해상이 사건 끝나고 변호사를 죽일 것 같아요? 아니면 주성철이 사건을 끝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저는 주성철 같거든요. 강해상은 약간 이럴 것 같아요. 너 그래도 열심히 일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꺼져.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주성철은 이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다. 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돈보다는 일단 목숨이 제가 죽으면 제 가족들이 슬퍼할 거니까 주성철로 가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했던 것 중에 네. 이 사람 가장 변호하고 싶었다 한 명 꼽자면 누구예요? 이 사람은 가장 변호하고 싶었다. 한 명이 있어요. 레옹. 너무 변호를 해주고 싶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이 사람을 계속 죽이긴 해요. 근데 식물을 길러요. 엄청 보듬어주고 마틸다도 보살펴주고 약간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을 한번 열면 엄청 그 사람이 신뢰를 해요. 마틸다와 레옹도 그런 관계고 영화에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변호사들도 내가 뭘 해주고 있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일해주고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엄청 고마워해주고 나를 식물처럼 열심히 대해줄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이 있는 구석이 있는 빌런이기 때문에 가장 뭔가 변호해 볼 만한 여지도 많고 내가 좀 보람차게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 아닐까. 영화기 때문에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도 있지만 현실이 더 영화 같은 것도 많아요. 저는 사건들 하면서 진짜 장첸, 강혜상 같은 사람들 만나서 변호도 해보고 더 끔찍하고 더 기상천외하고 돈을 받았지만 사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혀를 내두르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현실의 그 끔찍한 사건들을 따라오지는 못한다.